좋아요는 많이 눌러주시네요. 해보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연경님 안녕하세요. 아, 난 부끄러워. 네, 저는 가로세로 연구소 공식 팬클럽 회장 정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부회장님, 토라니 방울하님 부회장님하고 같이 아침부터 서둘러서 박근혜 대통령님 대구 사저 앞에 있는 카페에 와서 지금 방송을 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업무를 여기서 먼저 보고 사저에 가서 업무를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을 킨 이유는 뭐 다른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님 대구 사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리시는지 채팅을 한 번만 남겨주시겠어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니까 4초 정도 간다. 환경 따라 좀 다르죠. 저희 말 잘 들리나요? 잘 들린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네, 가로세로 연구소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대구 사저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이 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죠. 그때부터 가로세로 연구소가 문재인 정부의 치부와 어떤 잘못된 점 이런 점들을 매일같이 방송을 통해 지적해 주시면서 우파 가치 이념을 대한민국에 세워주셨고요. 그렇죠. 대부분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님의 그런 어떤 강직함이나 이런 거를 보고 우파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정말 든든했던 우리가 속 터지는 거를 솔직히 우리가 속상하고 힘들었던 거를 김세희 대표님이 많이 해소를 해줬었죠.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활동하시게 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위로를 받았죠. 참고로 이제는 대표님을 우리가 위로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세이엔터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 수익 창출이 정지되어 있으니까 만만세 가세현 운동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기 후원으로 우리 가세현을 좀 지켜주시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계속 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대선 때 이제 가세현이 무슨 역할을 안 보이는데요? 톡이 하나도 안 보여. 쳤다. 네네. 그래서 대선 때 가로세로 연구소가 무슨 역할을 했는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방청객 모드입니다. 방청객 모드. 리액션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우선적으로 대한민국 직접 민주주의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정선거 감시단이 있습니다. 네네. 단순히 서울 경기에서 이제 부정선거 감시단을 대표님이 모아서 이제 팀을 만들어서 각 지역별로 선관위 사무실에서 사전 선거가 끝난 투표함을 지키는 일을 했는데요. 그 기획도 어쨌든 김세희 대표님이 네, 이제 하셔서 이루어진 거고. 뭐 그냥 감시단들이 봉사만 했는가 이게 아닌 게요. 네네. 정말 대표님이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유니폼, 그 다음에 뭐 보조 배터리, 그 다음에 뭐 온갖 거를 다 준비해 주시고 뭐 식사 우리 감시단 식사 대접을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사실 3번이나 하실 정도로 제가 서울 경기 안 살아서 그것만 활동을 그만큼 못했네요. 신경을 많이 쓰셨던 거고, 그래서 결국은 부정선거 감시단이 첫 번째 우리 가세현이 대선에서 했던 정권 교체를 위해 했던 가장 큰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그 외에도 많죠. 뭐 이재명과 어떤 윤석열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계속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이재명 문제, 특히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팩트 체크를 근간으로 해서 가장 완벽하게 이제 리딩 하셨죠, 그렇죠? 이슈 리딩을 하셨고 당시에 가장 또 이제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한 게 사실은 이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우파들도 많았거든요. 그쵸. 뭐 투표할 때 뭐 이길 거야, 막 이렇게 막 이길 거, 우리끼리 이제 뭐 우리 안에서의 열기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사실상 그 투표할 때 대표님께서 급하게 긴급 방송을 해서 하신 게 투표율이 높아야지 얼마까지 높아져야 승리할 수 있다.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된다. 땡땡 누구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셨고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투표율이 또 상승을 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굉장히 미묘한 차이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도 되게 컸다고 생각하고 그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김 대표님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봤죠, 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조동현 게이트 문제에 대해서도 가세현이 가장 이슈가 됐었고, 네네. 그 조동현 얘기를 제가 좀 짧게 하면, 그 민주당이 흔히 쓰는 전략이 이런 겁니다. 무슨 뭐 어떤 사람 인재를 한 명씩 발표해요. 매주 맞아. 월요일마다 그런 식으로 한 8주에서 10주 정도를 질질 끌어요. 매주 한 명씩 보면서 오늘은 이 사람이다, 오늘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의 히스토리와 스토리를 쫙 또 막 멋있게 이로 해가면서? 포장해 가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2달 가까이를 끌고 그 가죠. 언론 이슈를 거의 그걸로 가지고 가는데, 조동현 같은 경우는 1호죠. 네, 인재 그냥- 영입이 1호인데 아예 딱 나가리 되면서 거의 최근 선거 최초로 민주당이 그 인재 영입 자체를 아예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된 그리고 또 사례. 나올 때마다 어쨌든 대표님은 계속 딱 공격을 해줬죠. 인재 영입을 막으면 뭐가 좋냐면, 인재 영입되기 위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어떤 브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이렇게 이걸 합니다. 그쵸. 그러면 나중에 그 정부에 충분히 유입이 되거든요. 그 인원을, 그럴 기회를 막아버리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재명 캠프의 수준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작업을 네네. 가세현이 한 거죠. 그렇죠? 그것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대구에 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대구 사저입니다. 대구 사저를, 박근혜 대통령님의 대구 사저를 김세희 대표님이 가장 큰 역할을 해서 대구 사저 마련에 가장 큰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이게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이걸 오늘 좀 확실하게 분석해 드리려고 오늘 이 방송을 킨 거예요. 제가 좀 이거 읽으면서 할 거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쭉 읊어볼게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던 19대 대통령 선거 때 자유한국당 홍준표의 대구광역시만 기준으로 할게요. 대구 경북도 아닙니다. 대구만이에요. 71만 4,205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이 34만 2,620표예요. 물론 문재인이 홍준표보다 낮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20대 대통령 선거 때 또 좀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대선이죠. 윤석열 후보한테 준 대구의 표가 119만 9,888표입니다. 앞에가 71만 4,205표였어요. 차이가. 네.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은 34만 5,045표입니다. 자, 이걸 비교를 하면요. 국민의힘 계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요, 48만 5,683표가 늘어났습니다. 늘고 네. 지난 대선에 비해서 이번 대선이. 자, 이재명 민주당은요, 2,425표가 늘어났습니다. 이건 통계학적으로 그냥 생길 수 있는 정도의 수치라고,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 대구에서 민주당을 뽑는 사람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19대와 20대를 비교해보면 우파 후보, 국민의힘 후보를 뽑은 차이는 48만 5,683표 차이가 납니다. 48만 표라고 할게요, 지금부터는. 자, 근데 아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표 차이는 27만 표 차이입니다. 27만 표. 27만 표. 네. 대구에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더 얻은 표가 48만 표고요. 자, 그러면 갑자기 대구에서 왜 더 많은 표가 생겼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대구가 원래 우파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늘어난다? 이유가 있죠.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님이 대구에 오는 게 그해 2월 11일 날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그 역할을 김세희 대표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움직이지 않았던 우파가 움직이게 되고 이제 그게 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전국 단위로 하면 더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이 교도소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안착할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거는 우파 집결 자체가 되는데, 구치소. 구치소죠. 죄송합니다. 가장 확실한 거는 대구예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표 차이는 27만 표입니다. 대구에서 저번 대선과 이번 대선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우파가 얻은 추가표가 48만 표예요. 대구만으로도, 대구에서 늘어난 표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했다.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대구에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가세현이 대선
정권 교체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알고 사실 뭐 우린 또 잘 알지만 또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모르죠. 네. 수치적으로 이야기하자 이거죠. 저는 수치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연히 대구에 박근혜 대통령님을 김세희 대표님이 모시고 옴으로써 네네. 대구에서 생긴 표 차이만으로도 윤석열과 이재명 대통령의 차이가 난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1차적인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원래 사시던 이제 사저를 구매해서 살게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방해를 이제 쌍방울이죠. 쌍방울 측에서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그 외곽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죠? 그 외곽 그 지역보다는 대구가 맞다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가 됐다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런 게 좀 있어요. 그 서울 원래 사저의 경매에 네, 김세희 네. 대표님이 참여했을 때 사실상 이제 낙찰을 못 받았잖아요. 네, 네. 유찰됐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그냥 진짜 진정성 없는 유튜버라면 우파 유튜버라면 할 만큼 했다고 했다고 뒤로 빠질 생각을 가능성이 하겠죠. 큽니다. 예, 예. 근데 김세희 대표님 워낙 진정되게 박근혜 대통령님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사저 자리를 찾는 데까지도 역할을 하셨고 네. 아직까지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죠. 아까 한 가지 말실수 같이 느껴지실까봐 이제 정정을 하면 어차피 그 집을 이제 못 사게 되면서 낙찰을 못 받게 되면서 그 외곽을 알아보려는 생각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김 대표님이 어쨌든 그게 거기서 못하면 이제 대구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해안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너무 잘 예, 결과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자리에 좋은 장소에 잘 모시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와보시고 나서 너무 이제 좋네요. 느끼신 게 이 여러 가지 이게 다 제가 와보셨을 거야. 저는 처음 와봤어요. 방송 죄송해요. 보시는 제가 처음 와봤는데 도로 접근성이 너무 좋습니다. 도로에서 바로고 그리고 주변에 한국토지공사 땅이 많아서 개발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사저가 좀 잘 보호되는 거고 또 앞쪽이니까. 경호하기도 좋을 것 같고 아주 뭐 좋은 자리를 고르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뭐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이 사저 구입에 있어서 또 온갖 헛소리가 많았죠, 그렇죠? 그쵸. 그런 거 다 어쨌든 뭐 할 때마다 사실 가세연이 뭔가를 할 때마다 늘 이제 뭐 질투를 해서 도대체 그러는 건지 뭐 부정선거 할 때도 되도 않는 금액을 모았다 이렇게 헛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거를 하고도 돈을 다 받았는데 왜 그러냐 뭐 이러면서 또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거는 후에 일어나는 일이고 어쨌든 누군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그 경제적인 어떤 출혈을 해가면서 도울 수 있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니죠.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늘 그렇잖아요. 10원 한 장 안 된 사람이 일해라 절해라 하는 거죠.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팬 이거 보시는 분들도 댓글이나 이런 거 뉴스 댓글 같은 거 다실 때 그 김세희 대표님의 그 진정성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좀 더 힘이 되고 또 널리 전파되겠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 방송 중에 좀 속상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팬클럽에서 그 좀 쇼츠로 네, 잘 제작을 정리돼 해가지고 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누가 그거 받았지 않냐 아직도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리고 뭐 다 받아놓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쇼츠를 좀 이렇게 링크 주세요. 링크를 줘서 그 부분을 좀 잘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사실 속이 터지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고 뭐 누가 보면은 그거 해놓고 너무 생색을 내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런 반응도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그 허위 사실이나 허위 거짓 그런 것들이 다 음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음해가 일어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뮤지컬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적인 수입이 필요한 상태에서 돈을 받았다 뭐 이런 말들이 들리니까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돈을 받았다. 자, 근데 또 마치
돈이 있는데도 저렇게 돈을 모금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미지도 씌워졌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억울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 진짜 억울하죠 사실. 억울하죠. 대표님 대단한 게 그 억울함을 참아내시고 아직도 이렇게 당당하게 하고 계신다는 게 대단합니다 진짜 저는. 남의 일에 따지고 보면 대통령 일이지만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가 아무리 존경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2,500도 쉽게 지갑을 여는 사람들은 없죠. 250원 사실. 사실 그래 놓고 이제 뭐 그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10원 한 장 안 낸 신의 하수 그리고 똥이제. 똥희제 결혼을 축하합니다. 똥이 결혼해요? 결혼해요. 야씨 나도 못했는데. 좋은 날이 오겠죠. 그렇죠? 네네네. 그 유언벼가 아니면 뭐 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 웃겨.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원래 오늘 저희가 대구에 와서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박근혜 대통령님 앞에서 이제 현수막 같은 거 저희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대통령님께 뭐 안 보시더라도 우리가 일반 어떤 짝사랑일지도 모르지만 대표님 못 보시기 때문에 저 대통령님이 못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좀 메시지 전달을 하고요. 네. 또 나중에 2시 20분부터 있는 박정희 대통령님 생가에서 있는 강연에 네. 참여해서 또 강연도 좀 듣고 좋은 이야기 듣고 자유호국단 네. 그 오상종 대표님께서 이제 그걸 시리즈로 지금 이제 3회째거든요. 3회째 그 한 달에 한 번씩 강연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또 날이 겹쳤길래 거기 가서 또 인사드리고 네. 또 뮤지컬 박정희에 대해서 좀 많이 안내를 드리고 해서 뮤지컬 박정희 홍보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꼭 저희 뮤지컬 박정희에 꼭 참여해 주셔서 같이 우리 할수 팬들하고 대표님 또 뭐 감독님하고 연출님 네네. 배우들 이렇게 다 모여 있을 때 대통령님 모셔서 네. 저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암묵적 메시지죠, 그렇죠? 그냥 존재만으로도 그쵸. 이렇게 이제 세상과 소통하는 의미로 그렇게 해주시는 걸 원하고 저희가 또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님 사저 앞에서 좀 그런 어떤 메시지 전달하는 거를 좀 최대한 저희 매너 있게 저희 나름대로 좀 시도하고 그리고 복귀하는 게 오늘의 일정입니다. 한 가지 이제 덧붙이자면 이제 마무리가 아니셨죠? 아닙니다. 네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이냐면 대표님이 사실은 여유 있는 와중에 뮤지컬을 계획하고 그거를 막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쉽지 않은 길을 선택을 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경비와 뭐 이런 것들이 지출이 될지 모르죠. 모르고 적자가 확실한 상황이고요. 그쵸. 적자가 확실한 상황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그 과정 안에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제 나오시고 어떤 그 정신적인 기반을 형성해주기 위한 역할도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문화유산, 그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우리 세대에 모르지 않죠. 모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뭐 어쨌든 아이들 교과서에서도 사라지고 아이들 교과서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아이들은 사실은 거의 다 모르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또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그것들이 계속 이어질 때 몇 회 이렇게 대표님은 이제 미스 사이공 얘기를 좀 하셨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시작이 되고 계속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면 이거 하나로 그 정신적으로 우리가 박정희 정신, 그 새마을 정신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이어나가고 거기에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이 되지 않나. 그리고 대표님은 그래서 더 이렇게 이 뮤지컬을 계속 하시죠. 힘들지만 끌고 나가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뭐 대표님한테 물어본 적은 없지만 네,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네. 10월 14일 서울 스카이 아트홀에서 펼쳐지는 뮤지컬 박정희 콘서트에 많은 어떤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저녁 7시 공연
조금 표가 더 팔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후원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는 그 공연을 2번씩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한 번 보는 분이 계신가요? 없을 거예요. 보면 2번 보는 거죠, 그렇죠? 그쵸. 한번 비우는 겁니다, 그날은. 그 공연이란 게 라이브잖아요. 오케스트라 라이브입니다. 그러니까 막 음악을 녹음된 음악을 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공연의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인데 저녁 공연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잖아요. 두 번째 해야 더 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15시 공연을 이미 예매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뭐 예매 취소하실 필요는 돈 나갑니다. 지금 취소하시면. 그러니까 취소하지 마시고 더 양질의 공연은 제 예상컨대 7시니까 저녁 7시 공연도 같이 좀 보셔라.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쑥스러워서 색도 안 보이고 부회장님 많이 부끄럽네요. 부회장님 예쁘다는 채팅만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 보이세요? 저 글씨가 안 보여요. 진짜 장가 안 갔다고요? 뭐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봤습니다. 진짜. 네, 진짜 안 간 것 같아요. 네, 못 가봤습니다. 아직. 전 아직 못 가본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 공톡방에 있는 우가치님이 형이다. 선배죠, 선배. 우파의 가치님이 제 선배님입니다. 네, 결혼을 먼저 해보셨어요. 가지 마세요는 읽었어. 가지 마세요. 호맘님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호맘님이 그러면 안 되지. 호맘님 그러면 안 되지. 오늘 일정이 좀 어쨌든 비가 와서 좀 아쉽긴 한데요. 그리고 목표가 있다면 팬클럽이 다음에 기준을 잡고 우리 팬클럽 분들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한번 또 모임을 한번 갖는 것도 네, 오늘은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저희 이제 둘만 오래 못 왔지만, 있었어요. 네네네. 나중에는 사실 이제 우리 여기 오고 뭐 이런 거 다들 아마 근처에도 다 그럼요. 오시고 싶어요. 여기 진짜 다 채우고 모임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주차장도 잘 돼 있고 넓고. 뭐 여기서 한번 뭐 행사 한번 하시죠. 뭐. 다 그런 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 와주실 거죠? 막 저녁 콘서트 해가지고 정말 대표님 멀어서 안 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그럼 누가 저기 펭수가 공연을 하는 건가요? 저 보러 오세요. 펭수 공연? 저 보러 오신 분이요. 뒤뚱뒤뚱하는. 일정이 참 많았어요. 어제도 그쵸? 그죠, 예. 어제 제가 톡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회장님 서울에서도 대표님 도와드리는 업무가 좀 있었고 늦은 저녁에 집에 복귀하셔서 또 제가 픽업할 때까지 정말 짧게 주무시다가 그래서 이제 픽업해서 저 여기까지 25분 만에 저기 꾸미고 나왔어요. 저는 새벽 4시에 대표님께서 카톡으로 깨워주셨습니다. 원래 깨우려고 깨운 게 아닌데. 재밌는 얘기 해주신다고 4시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셔서 제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감사해요. 늦잠 잘 뻔했습니다. 웃겨라. 저 진짜 그 딱 전화를 받는 순간 큰일 났네. 네. 이분 제가 깨워드렸습니다. 그래 진짜 머리가 또 길잖아요. 근데 그냥 묶으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 머리 묶고 그냥 나오고 진짜 제가 이 진정성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잠깐 딴 얘기인데 사실 이렇게 팬클럽이라는 이름을 달고 방송을 대구에 와서 켜고 또 지금 이렇게 무려 160명이 실시간 시청을 해주시면서 채팅도 이렇게 쳐주신다는 게 사실은 저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하는 일이 너무 크고 교수님 아니에요? 교수님 아니에요? 교수님 하죠. 가로세로 연구소가 그간 해온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팬 조직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아쉬운 점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지난 2월에 대표님께서도 이 부분에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 다음에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공식 팬클럽을 이제 처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옆에 계신 토라니 방울하나님, 뭐 시줄과 날줄 부회장님 이런 식으로 임원진 구성을 직접 제안하시고 또 제안이죠, 제안하셨고 제가 이제 대신 요청을 드려서
또 그 마음, 좋은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주셨고, 이제 보여요. 끄미님 이제 조금 보여요. 마음은 조금 진정이 되고 아유 그랬어요. 또 굉장히 빠르게 안착이 됐죠. 저는 한 1년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1년 정도 일하면 되지 않겠나 했는데, 6개월 안 걸렸습니다. 그쵸? 그거는 우리도 저기지만 여러분들을 덕이죠? 다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지금, 거죠. 채팅하고 계시는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정말 노력이고 감사하죠. 또 그 회장님도 또 워낙 이제 잘 해 나가고 계시지만 이제 그 도와주시는 게 없으면은 사실은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다들 도와주셔서 그리고 대표님이 또 많이 힘을 실어 주셨죠. 네네네. 그래서 사실상 공식 팬클럽 최초죠. 뭐 저는 최초라고 저 스스로 제가 1대 회장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대표님께도 감사함을 표하는 바입니다. 분명한 건요. 처음에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수익 창출 정지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전화나 문자를 받고 있는데 이제 대표님에 대한 걱정이 이제 저한테 오는 거죠. 이렇게 좀 전달 좀 해줘라, 저렇게 전달해줘라. 그런데 모르겠어요. 굉장히 물밑에서는 이게 강해요. 이게 대표님을 위하고 가세현을 걱정하고 이런 그게 굉장히 강하고 그게 이제 그동안 표현의 방법이 너무 막 좀 난잡했다. 근데 이제 단일 창구 공식 팬클럽을 이용해서 이렇게 딱 가져가 주는 거고 제가 그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너는 좀 변하지 마라. 너는 절대 배신하지 마라인데 저는 뭐 이렇게 배신할 무슨 뭐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가세현 찐 팬이에요. 저는 성덕이죠. 성공한 덕후. 그쵸.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도 없지만 제가 여기서도 약속을 드리는 건 뭐냐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뭐 그래도 부족하면 그건 제 역량인 거고요. 그럴 거니까 그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뭐 사실은 해 나가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 그리고 또 그러면서 우리도 안 해본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 어떤 기틀을 만들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더 성장하는 거고. 그렇죠. 지치지도 않아요, 제가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제가 13년을 어렸을 때 말 안 듣고 엄마한테 등짝 맞고 이랬을 것 같은 그 에너지가 있어요. 13년을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뭐 월요병도 없고요, 저는. 그래서 별로 지치지도 않고 그냥 커피 하나 더 에너자이저. 만드는 것처럼 커피 한 잔 더 만든다고 생각하고 가세현 일을 하면 되는 거라서 뭐 그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표님이 잘 고르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일 잘할 사람. 이 점이 회장님의 매력이야 또. 일 잘할 사람 뽑은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가끔씩 막 엄마 마냥 등짝 때리는 느낌으로 그냥 저는 어쨌든 그 회장님이 사실은 뭐 이렇게 할 게 없어요. 뭐라고 이렇게 그냥 따라만 가면. 여러분도 하는 거 제가 그냥 옆에서 이렇게 꾹꾹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런 역할이죠.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고 제가 뒤에 따라다니면 됩니다. 저 생각보다 젊다고 그러셨어요. 저 한 50대로 아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젊다고 그러셨어요. 저 장가도 안 갔고 50대 아닙니다. 50대인 줄. 50대인 줄 아는 사람 되게 많아요. 채창에서. 그냥 드립 잘 치는 50대인 줄 알고. 저 대표님보다 어립니다. 동생이요, 동생. 50대는 접니다. 우리 띠동갑이잖아. 그런가요? 띠동갑이에요. 저희 띠동갑입니다. 저 50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채팅에도 평화님이 남기셨는데 만만세 가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네. 10,000명이 10,000원 이상의 정기 후원을 하면요, 가로세로 연구소가 운영되는 운영 자금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만 안정적으로 해도 사실 대표님이 취재하고 이런 거에 더 이제 그거에만 신경을 써도 그럼요. 바쁘죠. 혼자 하시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님이 해 나가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만
그 경제적인 부분만 신경을 안 써도 얼마나 사람이 그쵸. 여유롭게. 근데 이제 때가 되면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구독자인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것도 사실 있죠. 이게 뭐 그 공영방송도 아니고 저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장사라는데 사실 막 생각할 게 많거나 피곤하면 좀 죄송하게도 손님한테 이게 참 이렇게 예쁘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대표님 그렇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뭐 대표님 조금만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개인도 그러니까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좀 이해가 되는 게 그만큼 힘든 거죠. 몸이 힘들면 그게 참 제어하기가 힘들고 그쵸. 그래서 그런 걸 좀 안정적으로 만들려면 결국은 만만세 운동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워낙에 뭐 아이고 힘든 그거 아니래도 힘든 일이 지금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은 지금 가장 힘든 건 경제적인 것도 사실 힘들지만 사람에 대한 어떤 관계의 그 틀어지는 게 이제 단순히 그게 아니라 나를 얼만큼 우습게 생각했는가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 너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감정도 되게 크시고 정신적으로 좀 많이 그쵸. 고생을 하셨죠. 배신감이 맞아요. 예, 참 그래서 우리도 그런데 마찬가지잖아요. ARS 통해서 신용카드나 저희 휴대폰 요금에서 10,000원, 30,000원, 5만원으로 결정해서 이제 정기혼을 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그 휴대폰 요금에서 소액 결제가 막혀 있는 분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아 맞아 한도 예. 설정해 놓은 예, 걸 그래서 모르고 하죠. 저는 신용카드를 일단 최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신용카드로 정기혼을 좀 해주시고 이 기회가 좋네요. 네. 유튜브 멤버십으로 현재 하셨던 분들은 어차피 수익 창출 정지 기간 동안 돈이 안 빠져나갑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 금액만큼이라도 가수연이 됐든 세이엔터가 됐든 둘 다 1877-0665, 1877-0803 두 개 중에 하나 둘 다 하면 더 좋죠. 예. 두 개 하면 더 좋고요. 가족폰 막 다 갖다 써도 막 사랑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적어도 멤버십만큼은 좀 정기혼을 해주셔라. 이게 제가 좀 부탁드리는 바고, 뭐 여러 가지 제가 기억되고 싶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있겠지만 나중에 그래도 이 지금 팬클럽 임원 구성에서 만만세 캠페인을 최초로 시작을 해서 네네. 또 나름 성공적으로 가세현 운영에 도움이 됐다 도움이 이렇게 되고 평가받으면 있고. 네네. 제가 제 작은 소원이죠. 가장 큰 소원입니다. 소망입니다, 소망. 이게 잘 돼서 좀 경제적인 어떤 기반이 형성이 되고 대표님이 편하게 걱정 없이 일을 하시고 이러면 그러면 더 큰일 하실 분이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30분이나 됐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주 앞에 가서 현수막 만들어 온 거 펼쳐놓고 메시지 전달을 좀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정희 대통령님 생가에 가서도 가고 행사를 여기서 해야 되고 한 시간 정도 예. 또 가더라고요. 거기서 뮤지컬 박정희 많이 홍보하고 올 테니까 그리고 오늘 영상하고 네. 또 가서의 영상 그다음 여러 가지 이렇게 편집해서 또 이제 하나 올릴 좀 길게 하나 올릴 건데요. 이거는 좀 그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좀 재생을 좀 시켜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총 재생 시간이 좀 부족해서 수익 창출이 안 되는 채널인데 자 여기서 왜 수익 창출을 말씀드리냐 수익 창출이 돼서 수익이 생기면 그걸 또 가세연에 바로 후원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게 하면 안 되겠다. 아침에 옷 입는 걸 옷을 입어야 되나? 이 옷도 공식 팬클럽이니까 입은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나 입지 마. 경고했다 분명히. 너 특히 너 잘 들어. 입지 마. 옷 입지 마. 내가 분명히 말했다. 농담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죠? 잘했어요. 오늘 방송 괜찮았죠? 가끔 시간 우리 되면 괜찮았죠? 하고 저기다 문데 제가 네 하고 있어요. 저도 채팅 안 봅니다. 우리가 잘하면 됐지. 진짜 정말 민망. 천만에요. 우파이가 진행이. 어쨌든 그리고 기회 되면 저희 이렇게 방송을 좀 자주 키고요. 또 대표님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팬클럽 유튜브 통해 가지고 좀 인터뷰 같은 것도 좀 도와주시고 싶다고 하시는데
요즘 좀 바쁘시니까 네. 제가 뭐 좀 저기 대표님 하면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기 그럴 만한 네. 사안이 아니라서 이러고 있는 거니까. 대표님한테 한번 대표님 인터뷰 네. 방송을 한번 그래서 만들어 제가 본다고. 저기 자세한 사무실 기습 방문해서 현장 출동하겠습니다. 제가. 현장 출동 박아놓고 충격 분노 이런 거 그런 거 그렇죠? 충격 분노, 네, 오늘은 분노하실 일은 별로 없습니다. 충격 공감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충격 방문 충격 방문. 아, 그런 거죠. 그럼 서울의 소리? 실버벨인가요? 나와 이거. 쿵쿵쿵쿵쿵 네, 그런 식으로 좀 할 테니까 그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난리 났다. 누가 사진 중간님이 난리 났어. 네, 웃으면서 마무리해야 그렇죠? 네네. 가겠습니다. 그래도 일정 소화할게요. 안녕. 안산의 소리 아닙니다. 갈게요. 네, 그리고 정규준 TV 정규진 TV야? 거짓말입니다. 예,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만들 거예요. 예. 저는 정치 모릅니다. 정치 유튜브 안 할 거예요. 삐. 그렇죠? 삐. 그렇게 할게요. 토란잎도 마찬가지. 토란잎 TV도 없습니다. 여러분. 토란잎에 토란이 수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토란의 소리, 뭐, 토란 TV 이런 거 없어요. 토란 끝까지 캐기? 캐기는 있을 수 있어요. 밭에 가서 일하면. 끝까지 저희가 대표님만 서포트하는 조직으로 남아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따라와 주시고 저희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가겠습니다. 안녕.